반갑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로보택시와 관련된 새로운 내용과 과거 확인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하며 로보택시 언벨 행사를 통해 어떤 것을 테슬라가 성취하고자 하는지, 행사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일론의 AI 인프라 구축 능력과 다양한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테슬라의 판매량 등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신 이 영상 같은 경우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 소개한 영상입니다. 원래 이 영상을 올린 분은 테슬라 차주분이시고 FSD를 통해서 벌써 상당히 놀라운 자율주행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공유해 주셨던 영상입니다. 일단 테슬라가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과거에 공개하였던 자료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 같은 경우 4월 23일 진행되었던 1분기 어닝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로보택시와 관련된 모컵 이미지입니다. 이를 보게 되면 테슬라 어플을 통해서 로보택시를 부를 수 있으며 이걸 부른 다음에는 어떤 모델이 언제 도착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도착하는지까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내부의 온도와 몇 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 온도를 먼저 조절할 수도 있으며 차량에 탑승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어떻게 주행할지 그 경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음악의 볼륨, 내부 온도 등을 모두 조절할 수 있음을 벌써 4월 23일 1분기 어닝 자료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진행되었던 이 주총 영상에서는 훨씬 더 구체적인 영상이 공개되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이미지가 실제 영상을 통해서 역시 시연이 되었습니다. 차량을 부를 때 어떤 식으로 부를 수 있는지, 또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모습, 차량이 도착하고 난 다음에 탑승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모두 다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장면이 6월 13일 공개가 되었습니다.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는 또 이와 비슷한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8월 21일 올라온 영상인데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같은 경우는 원래 테슬라에 존재하던 기능입니다. 다만 그 기능이 로보택시와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에 타이밍이 아주 묘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죠. 차를 주차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주차한 차까지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 그 경로를 표시해주는 기능이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기능은 아니고 원래 존재하였지만 사실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차가 나에게 오게 된다면 이게 로보택시의 시작과 완벽하게 일치하게 되죠. 그리고 이번 주말 해커로 알려진 그린 씨께서 새로운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도 합니다. 바로 10월 10일 로보택시 이벤트가 진행되는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 지역에서 테슬라가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테슬라 코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 정보를 수집한다라는 것 자체가 로보택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 또 이벤트가 진행되는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를 보게 되면은 다양한 가능성이 펼쳐질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걸 손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극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곳이며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넓은 공간과 스튜디오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FSD 그리고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보다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오프닝 영상에서 보았듯이, 그리고 매일마다 올라오는 FSD 주행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 자체는 벌써 높은 수준인데 더 중요한 것은 아주 가파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식 변화의 속도가 기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FSD, 로보택시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인데, 이를 한 번에 타파하기 위해서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로보택시 이벤트를 진행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이런 다양한 가능성이 펼쳐질 수 있는 공간이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이다 보니까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언벨 행사가 진행될 때 벌써 로보택시를 불러서 탑승을 시작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연출하며 이 무대 안에서 예상치 못한 여러 장애물을 계속 만나지만 이를 다 대처하는 FSD가 실시간으로 중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에서부터 이제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 이 행사장에 도착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고, 이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로보택시 앱이고 이 앱을 통해서 로보택시를 호출해서 최종적으로 언벨 행사가 진행되는 곳까지 이동하게 될 것이다 라는 추측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탑승하게 된 로보택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들은 로보택시가 어떻게 행사장으로 들어오는지 송출이 되는 이런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프로토타입 로보택시를 타고 나오며 하이라이트를 찍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아주 흥미로운 가능성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가능성과 상상이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상상하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상상만으로도 즐거울 수 있는 기업이 장기 투자할 가치가 있는 기업의 주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할 가치가 있는 기업의 주요 지표로서 미래가 기대가 되는가, 그 기대가 되는 미래를 현실로 바꿀 역량이 있는가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일론 머스크는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능력을 증명하였습니다. xAI를 통해서 H100 GPU 10만 개 트레이닝 클러스터를 벌써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단 122일 만에 성취한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일론이 가진 기업은 벌써 AI 인프라 구축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몇 달 뒤면은 컴퓨팅 능력을 2배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에 보면은 테슬라 직원과 또 엔비디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감사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였죠. 이거 자체가 지금 AI 산업이 워낙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 GPU를 구하고 싶다 하더라도, 돈이 있다 하더라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AI 인프라에 엔비디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AI 인프라 구축 능력은 테슬라에도 당연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가 텍사스 같은 경우도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상당 부분 건설을 하기도 하였고 조만간 완공이 되기도 합니다. 또 xAI를 통해서 벌써 10만 개라는 대규모 H100 GPU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기가 텍사스에서도 이런 대규모 GPU 트레이닝 클러스터를 그대로 가동시킬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론이 남긴 이 게시글에 또 재미난 글이 뒤따라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일론 같은 경우 엔비디아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였는데 델 CEO가 답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xAI 트레이닝 센터를 구축함에 있어서 델 역시 큰 역할을 하였고 이렇게 기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일론이 남긴 글에 다른 CEO까지 와서 본인 회사를 어필하는 아주 흥미로운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지금 이 AI 트레이닝과 관련해서 거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돈을 주고 다른 데이터 트레이닝 센터를 활용하고 싶어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역시 존재합니다. 이제 과거 그럭2 같은 경우 오라클을 통해서 H100 GPU 24,000개로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xAI에서 10만 개의 H100 트레이닝 센터를 만들 것이다 라고 7월 9일 일론 머스크가 글을 남겼었죠. 다른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xAI 혹은 테슬라가 각각 트레이닝 센터를 갖출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그 이유가 AI 산업에 있어서 이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게 근본적인 경쟁력이다 라고 평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대로 현실화가 되었고, 또 조만간 그 규모 역시 2배 이상으로 키운다 라고 밝혔기 때문에 테슬라, xAI 이 둘 사이에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역시 아주 명확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10만 대 이상의 H100 GPU를 통해서 이 다음 버전의 FSD를 훨씬 더 수월하게 트레이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테슬라가 적합한 비용을 지불하고 xAI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센터 역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블룸버그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이 트레이딩 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8월달 아주 높은 양의 판매량을 기록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8월 중국 판매량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올라가는 트렌드를 유지하며 상당히 높은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트레이딩 보조금 같은 경우 지난 7월 25일 그대로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보조금 지급 여부에 따라서 전기차 판매량이 점프를 하거나 점프하며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게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였었는데, 그 효과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중국 판매량을 보게 되면 86,697대를 기록을 하였는데 여기에 또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7월 같은 경우 생산량이 88,553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사실상 맥스캐파로 올리게 되었죠. 테슬라 차이나에서 생산량을 올린다라는 게 가장 강력한 시그널인데 이걸 올리는 이유가 미래에 추가로 많이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판매량을 맥스캐파로 올렸는데 바로 그 다음 달인 8월 거의 최고의 판매량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8월 생산량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8월 생산량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연말 역시 테슬라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각 분기 몇 번째 달이냐를 바탕으로 본다 하더라도 중국 전체 판매 기준 2022년 4분기 이후로 분기 두 번째 달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중국에서 판매 호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3분기 같은 경우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중국에서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분기가 됩니다. 노르웨이에서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8월 노르웨이 전기차 침투율이 94%를 기록하였습니다. 판매되는 100대 중 94대가 전기차였다는 것이죠. 또 구체적으로 테슬라가 얼마를 판매했는지를 보게 되면 2024년 노르웨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이 모델 Y입니다. 모델 3 같은 경우도 5등을 기록하며 아주 높은 등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컨슈머 리포트에서 나온 유지 보수 비용을 보게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 차량을 구매한 지 1에서 5년이 되었을 때 연간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보게 되면 $580가 들어가고 6에서 10년 된 테슬라 같은 경우 1년 유지보수 비용이 $3,455가 들어간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차량 중에 가장 저렴한 유지보수 비용이 됩니다. 그 밖에 S&P 글로벌 모빌리티에서 브랜드 로열티와 관련된 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테슬라 고객 같은 경우 가장 높은 브랜드 로열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2024년 상반기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브랜드 로열티는 67.8%인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실제 과거 테슬라를 구매했던 고객이 신규 차량을 구매할 때 또 테슬라를 구매하는지를 본 것입니다. 이는 실제 판매가 일어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인한 내용이 됩니다. 모든 테슬라 차량의 브랜드 로열티는 60% 이상이었으며 모델 3 같은 경우 가장 높은 브랜드 로열티를 가지고 있었으며 72.1%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보고서를 보냐에 따라서 똑같은 브랜드 로열티이지만 이 수치가 또 많이 차이 나게 됩니다. 이것도 방금 살펴봤던 컨슈머 리포츠를 바탕으로 만든 브랜드 로열티 자료인데 여기서는 리비안이 86%로 1등이고 테슬라가 74%로 5등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똑같이 브랜드 로열티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게 바로 방법론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컨슈머 리포츠 같은 경우 브랜드 로열티를 조사하는 방법이 실제 구매한 고객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구매할 것인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당연히 말보다는 행동이 훨씬 더 의미가 크죠. 실제 구매한 사람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것 사이에서는 또 괴리감이 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의 괴리감은 제가 직접 경험해서 잘 알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 댓글을 보게 되면 테슬라 차주인데 지하 주차는 하면 안 된다. 나도 테슬라 주주인데 나도 테슬라인데 라고 말을 하는 글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거의 공식적으로 헛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행동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기도 하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 S&P 글로벌 모빌리티에서 나온 브랜드 로열티 자료가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폭스바겐과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독일에서는 공장 문을 닫으며 심지어 직원 해고하는 것까지 폭스바겐이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얼마 전 폭스바겐은 리비안에 투자를 할 것이다. 그것도 $50억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모순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서 투자를 하느냐라는 질문을 남깁니다. 독일에서는 이렇게 공장마저 돌리지 않고 직원들도 자르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한다.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라고 평가받았던 신문 중 하나가 포춘입니다. 그런데 이 포춘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상당히 기가 찹니다. 일론 머스크와 다른 이들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아이를 낳으라고 촉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폰지 사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라는 기사를 올립니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 전문가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애들을 낳는 게 폰지 사기다. 애 낳는 게 스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세상이 얼마나 많이 이상하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며 일론이 하는 말은 뭐 어떤 말이라도 딴지를 잡고 있는 언론사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